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학기술과 철학 세 번째 퀴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분포를 보자면요. 평균이 8.56점입니다. 이번 퀴즈는 다 객관식으로 5문제뿐이었죠? 그래서 거의 다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40점, 아니 40점이 10점 다 받았고요. 네, 대부분 뭐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 다 맞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죠. 공간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바로 이거죠. 라이프니츠는 모든 물체들이 사라져도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이거죠. 라이프니츠의 관계론에 따르면 공간이란 물체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될 뿐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체들이 사라지면 공간도 정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죠. 네, 틀린 겁니다. 나머진 다 맞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두 번째. 공간에 대한 뉴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뉴턴의 실체론에 따르면 물체가 전혀 없는 빈 공간이 가능하다. 맞죠? 뉴턴의 실체론에 따르면 공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요. 공간이 있어야만 물체가 거기에 이제 배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공간이 있는 거고, 따라서 물체가 사라지더라도 빈 공간 그 자체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뉴턴은 양동이 사고 실험을 통해 절대 공간에 대한 가속도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맞습니다. 이 뉴턴은 양동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뉴턴은 인정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그 물체들이 우리가 좌표축이 없죠. 좌표축을 볼 수가 없죠. 맞죠? 절대 공간에 대한 좌표축을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절대 위치라거나 절대 속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대 공간에 대한 가속도는 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갑자기 앞으로 확 쏠린다거나 이런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있습니다. 창문이 없는 공간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앞으로 확 쏠려요. 왜 그럴까요? 이건 지금 현재 내가 타고 있는 이 곳이 갑자기 멈추거나 이런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가속도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다음 뉴턴은 양동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절대 공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관찰 기결이 달라진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뭐냐면 절대 공간을 한번 만약 절대 공간이 없다면 절대 공간이 없다면 그 양동이 사고 실험 생각해 보세요. 양동이 사고 실험에서 우선 물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 첫 번째 1단계에서 2단계에서 양동이 속에 물이 이렇게 오목해지죠. 2단계 아니고 3단계죠. 회전 중일 때. 자,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건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고요. 자, 1단계랑 3단계. 우리가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양동이랑 물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관찰자가 이 양동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양동이에 우리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양동이에. 자, 양동이에 타고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1단계랑 3단계 사이에 사실은 그 상대 속도만 따지면, 상대 운동만 따지면 1단계랑 3단계는 차이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1단계와 3단계. 왜 하필 1단계에서는 물이 그냥 평평하고 3단계에서는 이렇게 오목해지는지.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공간에 대한 차이인 거죠. 절대 공간이 있어야만 1단계와 3단계가 구분되는 거죠.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없다면 1단계와 3단계가 구분될 이유가 없는 거죠. 관찰 귀결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관찰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단계나 3단계 사이에 그 상대 운동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귀결, 관찰 귀결도 달라질 수 없어야겠죠. 달라지면 안 되죠. 근데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1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냥 오목하지 않고 평평하지만 3단계에서는 이렇게 오목해진단 말이죠. 회전 중일 때는. 바로 절대 공간에 대한 회전을 가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관찰 귀결의 차이라고 하는 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양동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절대 공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관찰 귀결이 달라진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턴은 관계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x가 있든 없든 관찰 가능한 차이를 낳지 않는다면 x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라이프니츠의 전제를 비판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를 그냥 공격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더라도 바로 이런 차이가 생기니까 관찰 가능한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관찰 가능한 차이가 생긴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결국 x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여기서 x는 뭐겠어요? 지금 절대 공간이죠. 절대 공간, 라이프니츠는 절대 공간이 있든 없든 관찰 가능한 차이를 낳지 않을 테니까 절대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 라고 라이프니츠가 주장을 했다면, 뉴턴은 그 전제 자체를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전제를 받아들이더라도 잘 따져보면 절대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찰 가능한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함으로써 라이프니츠를 공격한 거였죠. 그러니까 전제를 공격한 게 아니고 그 전제를 받아들인 후에, 이제 정말로 전제를 받아들인 후에 차이가 생긴다라는 걸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다음 3번. 그리고 여기 질문, 그럼 요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뒤에 가면 마지막에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보러 하는데, 자, 여기 이해되시죠? 3번, 4번 이제 아마 구분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양동의 절대 공간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냐면 양동의 절대 공간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절대 공간이 먼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뉴턴에 따르면. 그래서 양동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양동이와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양동이의 회전이라고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는지. 절대 공간을 가정하지 않으면 양동이는 회전할 수가 없죠, 애초에.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 공간을 상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양동이의 회전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양동이와 물밖에 없는 그런 세계 내에서. 근데 그 세계 내에서 우리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 분명히 구분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차이가 난다는 건 절대 공간 같은 게, 여기 절대 공간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걸 기준 삼아서 회전을 하거나 회전하지 않거나에 따라서 분명히 귀결이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뉴턴의 논변입니다. 물론 이제 이에 대한 반박은, 이제 가능한 설명은 혹시라도 바깥에 있는 무언가, 여기 있는 별들에 대해서 회전하거나 회전하지 않는 것에 따른 차이가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긴 있는 건데요. 그건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마흐의 얘기죠. 자, 마흐의 원리에 따르면 양동이와 물이 정제한 채 지구와 별들이 돌면 양동이 속 수면이 오목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앞에서 뉴턴은 당연히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별들에 대해 회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결국 공간에 대해서 회전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뉴턴이 주장했고 사실 그게 뉴턴의 역학 이론에 그대로 이제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흐는 그건 너의 그냥 편견이고 어쩌면 저 멀리 있는 별들에 대해서 회전한다는 점이 수면에 영향을 준 걸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기에 따르면 만약에 양동이와 물이 정지한 채 별들이 회전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겠죠. 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였고요. 근데 이게 맞다면, 이 주장이 맞다면 고전 역학과는 다른 역학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고전 역학 이론에 따르면 다른 애들이 회전한다고 해가지고 수면이 오목해지는 걸 이제 도출하는 그런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바로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정말로 마흐의 원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등가 원리였던 거고요. 이 등가 원리에 따르면 이제 국소적으로는 그러니까 로켓에 창문이 없다면 로켓 내 관찰자는 이게 지구상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건지 로켓이 이 지구에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건지 아니면 로켓이 슉슉 이렇게 앞으로 가속 운동 중인 건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의 일방선택성 이론에서는 물체를 제거하면 중력장이 사라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디폴트 중력장이 남아있는 겁니다. 평평한 중력장. 그리고 그 평평한 중력장 하에서는 마치 뉴턴이 절대공간 하에서 물체가 관성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운동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턴의 일반 선택성 이론에서는 물체를 다 제거해도 마치 유사 절대공간 같은 게 남는다는 그런 얘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선택성 이론이 그 관계론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종에 대한 여러 관점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고리종의 존재는 생식적 공동체 관점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생식적 공동체 관점을 위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와 B 사이에 그 상호 교배가 가능하고 B와 C 사이에 상호 교배가 가능한데 만약에 A와 C 사이에 상호 교배가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A와 C는 같은 종일까요? 다른 종일까요? 생식적 공동체 관점은 이걸 제대로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고 대통발색적 관점은 일개미와 같은 불임 개체에도 적용될 수가 있죠. 왜냐면 부모가 같다는 점을 가지고 이제 같은 종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고 다음으로 생식적 공동체 관점에 따르면 종과 아종의 구분은 임의적인 게 아니죠. 바로 그걸 위해서 제한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겉보기에 서로 구별된 것처럼 보이고 구별되고 서로 뭔가 클러스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시베리아 호랑이와 그 다음에 그 벵갈 호랑이가 상호 구별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걔네들은 그냥 뭔가 서로 구별되는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고 따라서 얘네들은 그냥 같은 종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종이라고 하는 건 가장 최소의, 가장 근본적인 분류 단위가 되는 거죠. 생식적 공동체 관점은 바로 그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적 관점에 따르면 종을 특징짓는 본질적인 공통된 속성이 존재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만 이제 종을 나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근데 누가 질문을 했는데 유형적 관점에서 특성과 본질이란 두 단어의 차이점을 모르겠다. 뭐냐면 제가 본질이라고 할 때는
자, A와 B라는 종이 있어요. A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냥 뭐 특성이라고 부르든 성질이라고 부르든 뭐 속성이라고 부르든 좋습니다. 얘는 뭐 X, Y, Z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B라는 종은 뭐 P, Q, R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X 이렇게 떠가지고, 그러면 얘는 A를 특징 짓는 본질은, 본질적인 속성은 뭐가 될까? Y와 Z가 되는 거죠. Y와 Z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A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거 이렇게 예를 만들어서는 헷갈린데요. 가장 좋은 건 뭐가 되냐면 A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A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면서 A에 속한 멤버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A만 가지고 있고 A에 해당하는 멤버들은 모두 걸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모으면 그게 바로 A의 본질적인 속성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예를 들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종을 시공간을 차지하는 개체로서 간주하는 이해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자, 하나씩 보죠. 하나의 종에 속한 유기체들은 공통된 본질을 공유한다. 자, 이건 뭐 유형적 관점이죠. 종을 시공간을 차지하는 개체로 간주하는 게, 이거 개체로서 간주하는 관점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유형으로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호 교배 가능한 두 유기체는 같은 종으로 인정받는다. 그렇지도 않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공간을 차지하는 개체로서의 관점은, 종을 이렇게 간주하는 거는, 개체로 보는 관점은 뭐랑 가장 연결되어 있냐면 계통발생적 관점이랑 가장 연결되어 있어요. 생식적 공동체 관점과 딱 맞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종과 그에 속한 유기체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가장 잘 포착된다. 그렇죠. 집합 대 원소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와 부분으로 봐야 좋다는 거죠. 마치 한 종에 속한 여러 개체, 여러 유기체들은 이렇게 마치 사람 몸이 있고, 몸통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으면, 자, 이게 이건 이제 팔은 이 유기체의 팔은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 팔은 이 유기체의, 이 개체의 한 원소가 아니죠. 그렇죠? 이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어서 이게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마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개체로. 그러면 종에 속한 그 각각의 유기체들은 그것의 부분들로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은 그에 속한 유기체들을 담고 있는 일종의 추상적인 그릇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죠. 추상적인 그릇이라면 사실은 걔는 시공간과 아주 유리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이 시공간을 차지하는 개체로 본다는 건 정말 시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들의 거기에 담겨있는, 원소로서 담겨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그래서 언젠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 태어나서 그래서 특정한 시공간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릇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3번이 답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퀴즈에 대한 해설을 아주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